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비역 장성들, 전직 장성 400여 명이 모여서 9.19 군사 합의 반대 성명을 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하니까 예비역 장성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념? 그럼 이념적인 것이 나쁘다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인데 지난 1월 출범했고 여기에는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출신 등 예비역 장성 4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잘못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출신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의 이념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이념이다. 잘못된 이념으로서 9.19 군사 합의를 보고 반대 성명을 낸 것이다. 이념의 원인을 돌렸습니다. 이 예비역 장성단이 갖고 있는 이념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명서를 낸 것이다. 이런 취지니까 그러면 이 예비역 장성단의 이념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한 바로 이 성명서에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국군에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국군에 구한다. 그런데 이걸 다 읽어보면은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랑스러운 군 후배들인 육해공 해병대 전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하여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기 보면은 뭐 나쁜 이름이 아니네요. 국가를 지키자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자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를 다하자는 겁니다. 헌법, 자유, 반공, 민주 이것을 이 선언문에 다 담아 놓았어요. 북한에 동조한 9.19 남북군사분리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선언이다. 이렇게 딱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군사합의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비핵화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스스로 무장해제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정경두, 송영무 두 국방장관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섯째, 군 선배들은 군인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군사분리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 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예비역 장성단의 이념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정경수 장관은 이 장성단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 헌법정신, 그리고 반공정신, 자유, 민주, 수호 정신을 좀 나쁜 이념으로 본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수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념이란 말 그 자체를 무슨 나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우선 분명히 합시다. 이념이 나쁘냐?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상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또 다른 전쟁은 무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의 정훈부서가 있어요. 정치훈련이라는 것의 요약이 정훈인데 이 국군의 정훈부서는 이념 무장, 이념 투쟁에 필요한 이론 무장을 시키는 게 정훈부서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정훈이라는 말을 또 요새 또 바꿨더군요. 그런데 어쨌든 국방부도 이념 무장을 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국방부는 총만 가지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총을 누구를 향해 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념입니다. 이념의 지도를 받는 군대라야 정확하게 쏩니다. 동지를 쏘거나 국민을 쏘는 게 아니라 적을 쏩니다. 이념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은 총을 하늘을 향해 쏘든지 땅을 향해 쏘든지 아니면 우군을 향해서 쏘겠죠. 그런데 정경두 장관은 왜 예비역 장성단의 이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념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념 무장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념은 반공자유민주주의예요. 구체적으로는 인권, 법치 이런 거죠. 인권, 법치, 정의, 진실. 그런데 어제 정경두 장관이 천안함 폭침 등 이 서해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무장이 안 되면 아무리 장관까지 올라가도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하는 것을 정경두 장관이 어제 모범적으로 말하자면 실련을 해 주었습니다. 실련을. 이념 무장이 되면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이념 무장된 사람입니다. 이념 무장된 사람은 나경원처럼 이야기하고 이념 무장이 안 되면은 정경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념이 뭐냐? 한번 조금 아카데미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이념이라고 하면은 좌익 이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은 영어로는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데올로기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오히려 우파 지식인입니다. 우파 지식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우파 지식인이고 이 사람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안톤 데스투이트 드 투렛이라는 사람인데 1754년에 출생해가지고 1836년에 죽은 귀족 출신이고 군인이기도 했고 정치인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가 존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하여 1817년에서 18년 사이에 쓴 책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란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데올로기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는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데올로기를 사상의 과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상의 과학이다. 이데올로기는 사상의 과학이다. 이데올로기를 한자로 번역하면 이념인데 그것은 이념은 이론화된 신념이란 뜻입니다. 이 한자 번역도 아주 잘 된 겁니다. 이론화된 신념이다. 신념은 주관적이지만 이게 이론화될 때는 그것이 보편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이데올로기는 이론화된 신념입니다. 이론화된 신념이죠. 이념이 뭐냐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잘한 사람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그 자신이 위대한 이념 무장가죠. 물론 주체사상을 만들었는데 이 주체사상이 북한 노동정권에 의해서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수령 지배 체제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변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한스럽게 생각한 이 황장엽 선생은 한국에 와가지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는 책을 많이 써가지고 그 주체사상이 잘못 오용된 것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념이라는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멋진 정의죠.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뭡니까? 적과 동지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이죠. 즉 이념 무장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를 정확하게 갈라준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이념이다. 정경두 그런데 장관은 이런 이념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면은 어떻게 천안함 사태를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발언하는 걸 봐서는 국방장관의 이념 무장을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는 이 이데올로기란 말을 만든 트레시를 부르주아 이론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르주아 이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란 말은 그 말을 추적해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하고는 거리가 멀고 요사이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란 말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써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 앞에 좌익 이념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념은 나쁜 것이다. 이념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게 색깔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은 색깔론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색깔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윌러드 A. 뮬린이라는 학자는 이념은 4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념은 인식 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즉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이념은 가치 평가를 결정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평가, 즉 정의감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념은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실천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네 번째, 따라서 이념은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 행동에 하나의 질서를 준다는 거죠. 이념 무장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보여준다.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념이란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이념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 5조, 10조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념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념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념 무장이 전혀 안 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념 무장이 된 방공자유민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이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이 자신을 비판한 걸 가지고 그들의 이념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자신의 약점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념 무장이 전혀 안 된 사람이다. 아니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념 전쟁에서 국구를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이념 무장이 안 되면은 정경두처럼 행동하고 이념 무장이 되면은 나경원처럼 연설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념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